자,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종목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종목 파인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의 권영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대표님이 선정을 해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파인더 대표님이 찾으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주인공은 조선방산인 것 같습니다. 방산 중 오늘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특히 10% 이 큰 종목이 1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이라도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시가에 좀 공략을 했으면 좀 좋았던 그런 그러게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일단 방산 센티 자체가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그동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장기화가 되면서 그 유럽 시장에서 K방산에 대한 니즈가 좀 높아졌었죠. 높아지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제로 천무를 비롯해서 미사일 수출 계약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방사는 약간 좀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방산의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베네수엘라를 이제 무력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린란드라고 하는 북극에 있는 덴마크령 지역인데 여기가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를 이제 사겠다, 혹은 또 이제 무력을 통해서라도 병합을 하겠다.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해서 병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좀 반발이 심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는 거는 유럽 시장에서 나토 국가로 편성이 돼 있는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태도가 옛날이랑 다르구나, 이제 미국의 태도가 변화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GDP 대비 3.5%까지도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독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연합에 편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 많이 있죠. 그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국방비 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이제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랑 천무 5조짜리 계약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소모품인 천무 미사일을 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 강화가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기업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진 게 뭐냐면, 이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 대금이 7천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 7천억 정도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응집력이 없는 개인 자금으로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연속적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가 베팅을 해볼 만한 어떤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수급도 보면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신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이제 돌파를 시켰던 거는 외국인의 어제 그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할까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고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좀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가장 합리적인 코멘트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난달 12월만 해도 80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4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12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 종목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파인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잘 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고민, 이제 다 출발을 일제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현대차 그룹주 못 샀는데, 아니면은 조금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어떤 현대차 그룹주들을 편입해 볼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송에서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밸류도 사실 자동차 밸류로 좀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로봇 기업으로 로봇 밸류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CES 2026에서도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이게 외신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보다도 아틀라스가 좀 더 어떤 섬세한 운동이라든지 조작 능력 측면에서 좀 좋지 않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반응이 먼저 나왔었고 또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활용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회사인 소프트웨어 쪽의 계열사인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또 관련한 현대 무벡스라든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스팟 로봇계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공급하고 있는 클로봇이라든지 다 그룹사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아직도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 현대차를 분할 매수로라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로봇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결국에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어떤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생산해왔던 기업이 현대차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3만 대를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만 대를 양산했다라고 했을 때 이 고스란히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들을 대체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차를 좀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시청자분들이 또 더 빠른 걸 원하시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도 많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사실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샀다가 팔아서 약간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에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대 라운드 피규어 가격에서 보시면 지금 장대 음봉이 그때 시가 26%에서 시작을 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을 소화할 만한 추가적인 거래 대금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 장대 음봉의 이 대량 거래 대금이 아니라 오늘 거래 대금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소화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어떤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흐름이 현대차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대장주 역할이 아니라 현대차의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흐름이 추가적인 어떤 상방이 나온다면 현대오토에버도 50만 원대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의 흐름을 좀 집중하고 여기에 따라가는 또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관점으로 현대오토에버도 충분히 아직은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현대차 그룹 관심 많으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권영우 대표께서 포착하신 오늘의 포착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의 포착 종목은 LNC 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LNC 바이오.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가 매수 추천 사인을 드려가지고 목표가 17만 원 도달을 했는데 이거 혹시라도 아직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도 있지만 공매도 잔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보면 지금 기관 수급도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장 증설 측면에서는 사실 고려의 대상이 되죠. TC본도 1등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FC본도도 출시하자마자 이제 대만에 지금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은 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쪽인 외국인 투자자에서 헤지펀드에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 실현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적정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LS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스킨 부스터 시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 때문에 최근 고가 8만 원대를 찍었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의 연어 조직으로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가 있죠. 그리고 그게 리쥬란이고, 그리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 이게 리투오 상품입니다. 현재 지금 리투오가 품절을 넘어서 중국 쪽까지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렇게 장사는 잘 됐는데 조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하는데 이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시장에 파이를 결국에 나눠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시소 게임 아니냐. 그럼 파마 리서치가 오르면 LNC 바이오는 떨어지고 LNC 바이오가 오르면 파마 리서치는 오르는 그런 양상이 있었다가 최근에 시장의 평가가 바뀌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나눠 먹고 있지만 HBM AI향 반도체 수출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파이가 커져서 다 같이 오르는 것처럼 파마 리서치를 포함해서 LNC 바이오도 이 스킨 부스터 매출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생산 능력이 3배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캐펙스가 늘리면 당연히 고스란히 실적과 영업이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 국면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인 9만 원대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스킨 부스터 쪽에 파마 리서치와 LNC 바이오, 오늘은 또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스킨 부스터, 이 피부 미용 쪽의 시장이 확장하고 커지고 있으니까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략을 함께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신고가 영역, 새로운 가격 9만 원을 제시해 주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고 다음 주에 공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